내 이름은 셀리입니다. 저는 남편 마이과 결혼한 지 8년 차입니다. 예기치 않게 시작된 결혼 생활은 임신으로 인해 뒤틀린 운명에서 태어난 우리 딸 릴리는 이제 8살 3학년 마이가 되었고 저는 둘 다 22살이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적은 돈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동생만 있는 가족이 저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부모님은 공간을 좀 더 멋스럽게 표현하기 위해 집을 복층 구조로 바꾸자고 제안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내 여동생 미아를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저는 처음에는 계획되지 않은 임신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형을 갖게 되어 기뻤습니다. 모든 사람의 수용과 축복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된 후 다음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배우기 쉬운 아이였지만 릴리는 키우기 쉬운 아이였습니다. 어쩌면 부모의 편견일 수도 있지만 말이 빠르고 나쁜 점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나이에 비해 성숙했고 거의 어른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때때로 나이를 뛰어넘어 매우 통찰력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제 딸의 말은 잠시 멈추겠습니다. 결혼하고 부모가 된 지 3년이 지났을 때의 이야기, 제가 좀 더 강건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변화는 마이에게 자주 농담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너무 강건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레슬링 선수와 결혼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는 종종 저를 놀렸습니다. 내 체형에 대해 그는 종종 나를 대학생인 내 여동생 미아와 비교하고 그녀의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따라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의 말은 나를 내 여동생과 비교하는 것이 상처였습니다. 젊음이 넘치는 시간, 언제나 아름답게 차려입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와 20살 대학생이 상처를 받아도 다를 건 뻔한 일이야. 아이가 태어난 뒤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남편은 좀 추워져서 여러 가지 이유로 나에게 가혹한 말을 퍼붓는다. 그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나를 망가뜨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나와 우리 딸의 유일한 가장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우리 부모님은 둘 다 적극적으로 일하셨고 내 딸은 하루 일과를 하지 못했다. 대기자 명단에 올라 일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부모님은 당장은 집에 돈을 들이지 않아도 괜찮다며 대신 딸을 위해 저축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자존심 강한 남편은 가게에 공헌하겠다고 고집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에 대한 마이의 태도는 더욱 악화되었고 그는 나에게 당신이 쉽게 할 수 있다는 말을 하면서 좌절감을 토로했습니다. 하루 종일 릴리와 놀기만 하면 됩니다. 나는 여기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박할 것입니다. 그것은 놀이가 아니고 그렇게 힘들다면 부모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가 찔러버릴 돈 기부를 중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부끄러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러한 논쟁이 일상화되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그랬을 때 곁에 없었다. 나중에 내 말을 후회하며 가혹하게 응대하는 경우가 많았다. 딸 앞에서는 그만 얕보지 말라고 해도 남편은 거친 말로 짜증을 냈다. 늘 딸에게 친절했다. 나는 그것을 참았다고 믿었다. 내가 일을 시작하면 그가 평온함과 친절함을 되찾고 릴리가 유치원을 시작했을 때 재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직장에 복귀하는 것은 나에게 기쁨이었지만 마이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 일을 비하하는 말을 했습니다. 시간 일은 쉬우며 실질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누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했는지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버는 돈은 나에 비해 미미합니다. 마이크의 폭언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았고 게다가 그는 야근을 이유로 집에 늦게 오기 시작했고 출장을 많이 가며 집에 있을 때마다 집을 비우고 계속 전화를 하고 누군가에게 스마트폰을 절대 눈에 띄지 않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불륜이 아닐까 싶었지만 마이크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항상 문자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용감하게 한번 물었습니다. 집에서도 일 메시지를 받나요? 릴리랑 놀았으면 좋겠어요. 가끔 가족 나들이가 한동안 없었는데 제가 연락하는 곳으로 가는 건 어때요? 당신 알바 아니에요? 지금은 일이에요. 나 그냥 너무 바빠서 내가 바람 피우는 걸 의심하는 거야? 너처럼 자신을 놔주는 사람이랑 같이 살아도 너무 걱정된다면 유혹을 받을 수도 있지. 왜 미아처럼 더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노력하는 게 어때? 그 당시에 그가 왜 내 여동생 미아를 키웠는지 이해가 안 돼요?
미아는 바쁜 첫 번째 전문가였고 우리가 같은 지붕 아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마이크와 거의 상호작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미아는 항상 아름답고 활력이 넘쳤고 그녀의 여동생인 나조차도 그녀의 아름다움을 존경했습니다. 연애 얘기도 다 듣고 조언도 해주곤 했는데 요즘 들어 멈춘 걸 생각하면 몇 년 동안 이런 생활이 계속됐고 릴리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1학년이 되었고 파트에서 정규직 시험에 합격했어요. 나는 이것이 마이게 짜증의 한 가지 이유를 줄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원하기 위해 남자들은 그들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필사적입니다. 물론 그들은 때때로 짜증을 냅니다. 당신은 그의 락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추가했습니다. 부모님 둘 다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는 학대에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리면서 계속 혼자 고통 받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사랑해요. 최대한 지켜줄게. 내 1학년 딸은 항상 이렇게 격려해줘서 릴리가 나와 함께 있는 한 견딜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마이크와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을 뿐이야. 그의 진정한 성격 때문에 나는 그를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이 삶이 계속되는 동안 우리의 상호작용을 최소화했습니다. 릴리가 3학년이 된 후 어느 가을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이크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의 비꼬는 것이 두려워 그와 대화를 나누지 않는데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출장 중이신 줄 알았는데 다음날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여행 중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제가 퇴근 중이어서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이크는 어제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사에 없습니다. 나는 그가 출장 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이크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그가 출장 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집을 자주 비우기 때문입니다. 요즘 마이게 부서에서는 출장이 매우 드뭅니다. 그가 몇 년 동안 출장을 간다고 정기적으로 집을 떠난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마이크가 출장을 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회사 대표가 그가 갔다고 주장하는 여행이 무엇인지 말했는지 거의 기억나지 않습니다. 불륜 그 사람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어봤지만 연결이 안 돼 혼란스러워 부모님과 상담하러 갔는데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 셀리 잘 왔구나. 미아는 어제부터 회사에서 전화해서 예고 없이 결석했어. 미아도 무슨 말이야? 미아도 어리둥절해 물었다. 사실 마이크도 어제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방금 상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어제부터 두 사람 모두 예고 없이 결석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건에 연루됐거나 부모님과 상의한 후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무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연락이 닿지 않으면 경찰에 문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소셜미디어에 있는 단서가 있는지 소셜미디어에서 저를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의 과거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확인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과거 게시물을 스크롤하여 한 남자와 함께 있는 여러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사진은 이 느낌이 무엇인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잔소리가 불안해서 단서를 찾기 위해 마이크의 사무실로 갔는데 책상 서랍을 열자마자 나를 괴롭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미아의 사진 속 남자가 차고 있는 시계와 가죽 팔찌는 내가 전에 본 마이크의 것과 똑같았다. 그 시계는 내가 준 생일 선물이었고 우리는 기념일에 어울리는 팔찌를 샀는데 너무 오래전이라 그녀의 사진에서 본 것이 바로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의 서랍에 있는 실제 품목을 보니 그녀에 대한 기억이 더 깊어졌습니다. 게시물에 마이게 친숙한 옷과 가방이 공개되었습니다. 마이가 바람을 피웠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으며 다른 여자는 내 여동생 미아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로망이었습니다.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랍 뒤에서 나는 마이과 미아가 함께 찍은 수많은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내 여동생과 함께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지 않았던 방식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 옆에 있는 사진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안에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소비자로부터 대출 계약서를 찾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400,000의 금융회사 마이크는 내 이름을 사용하여 내 뒤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말할 수 없는 감정이 솟아올랐고 부모님이 달려오는 소음을 듣고 나는 그의 선반에서 책을 벽에 던지고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와 셀리 무슨 일이야 말을 하려고 했는데 소리가 안 나고 고개를 끄덕이는데 책상 위에 똥종이들과 남편 사진을 보고 엄마가 소리치시더니 아빠가 화나셨는데 이게 뭐야?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니? 어떻게 한동안 우리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 부모님과 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고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어쩌면 미아와 마이크가 같이 도망갔을지도 모른다. 알 방법이 없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엄마가 뭔가 잘못됐다는 걸 눈치채셔서 셀리 목소리가 왜 문제야? 괜찮아. 엄마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눈물이 흘러내리는 내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괴로워. 아버지가 병원에 가보라고 하셨다. 심한 쇼크 때문인 것 같다. 의사가 재활과 치료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으나 병원에서 있었던 일은 거의 기억나지 않는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남편, 여동생,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뿐이었다. 흐릿한 저녁에 딸에게 퇴원한다고 전에 집에 돌아오니 딸이 학교에서 숙제를 하면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가 돌아온 걸 환영해 할머니가 병원에 갔다고 하셔서 너무 걱정돼서 너 아프니 괜찮을까? 엄마 안고 울기만 해. 엄마 무슨 일이야 릴리. 엄마가 마음의 병 때문에 말을 못하게 됐어. 왜 낫겠니? 괜찮아. 걱정하지 마 릴리. 우리 다 같이 응원할게. 엄마 W 보고 있어. 딸이 그렇게 우는 건 처음이었는지 눈물이 나서 부모님도 나도 울었다. 아버지와 이모에 대해 말할까 말까 고민했지만 딸아이가 감당하기로 해서 적어두었다. 릴리는 묵묵히 내가 쓴 글을 읽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절을 안아주셨어요. 엄마 괜찮아요. 둘 다 곧 끝날 거예요. 딸이 즉시 나에게 말했어요. 그녀의 표정은 혼란스러워요. 나는 그녀에게 글로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꿈인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괜찮습니다. 당신은 재활에 집중하세요. 나는 그녀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녀를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가 내 옆에 있다는 것은 이 비극 속에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사무실에 전화하여 휴가를 요청하도록 했습니다. 모든 친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아는 남편과 여동생이 봤냐고 물어보니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부모님은 대출 문제로 경찰과 금융회사에 갔다. 남편이 내 이름으로 빚을 갚기가 어려웠다. 오랜 지인이 회사 사장을 취소했다. 아버지는 그를 찾는데 도움을 주기로 동의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관계를 맺을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지만 아버지가 사라진 지 5일 만에 마침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미아가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미아예요. 도와주세요. 미아 지금 어디 계세요? 당신은 마이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여동생이 당황한 상태에서 전화를 걸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그녀의 위치를 알기 전에 통화가 끝났지만 그들이 함께 있었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다른 방법도 없이 추가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며칠 후 금융회사 사장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같이 그 사무실로 갔습니다. 여기까지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분이 당신 딸입니다. 이 사람은 셀리입니다. 충격으로 목소리를 잃고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위협할 것이라고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인맥이 갑자기 내 마음에 흥미를 불러일으켰다고 상상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마이과 미아에 관한 것인가요? 네, 사실 어제 우리 직원이 마이과 미아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을 체포했지만 마이가 저항하자 미아는 우리가 여전히 그녀를 찾고 있을 때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우리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녀를 즉시 넘겨주려고 했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는 우리 부하들과 함께 있고 이제 그는 아마도 정보를 얻기 위해 압박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당신 이름으로 빌린 돈을 갚도록 결정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막대한 빚을 지고 있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미아와 함께 이런 반쯤 구운 계획을 놔두고 그 사람이 평생 다시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수고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이크를 만나고 싶으십니까? 원하시면 그를 여기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무슨 짓을 해서 셀리가 빚을 쌓고 미아를 건드리게 하였습니까?
쉽게 화낼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미안해요. 셀리에게 사과해야 해요. 당신이 상처를 입힌 건 그 사람이에요. 그 충격으로 목소리를 잃었어요. 그게 사실인가요? 셀리 정말 미안해요. 용서해주세요. 제가 적어놨어요. 내 감정을 마이크에게 보여줬지만 아버지가 나를 대신해 말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나는 거절했습니다. 마이크와 직접 만나고 싶었습니다.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혼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우리 딸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와 릴리가 필요해. 바람 피우는 남편도 필요하지 않아. 릴리와 너도 필요 없어. 미아와의 불륜이 언제 시작됐는지 알아야 해. 대출금을 무엇에 썼는지 용서해줘. 셀리. 릴리가 유치원에 입학했을 때쯤부터 시작됐어. 집에 갈 때 종종 같은 기차를 타서 그녀에게 일에 대해 조언하곤 했습니다. 결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고 즐거운 시간을 놓쳤습니다. 미아가 나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나는 그 돈을 그녀와 데이트와 여행에 사용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이름으로 최대한 빌렸습니다. 셀리를 임신시켰다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신은 유부남이고 미아는 그녀의 여동생입니다. 당신은 내 딸과 손녀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내가 우는 것을 보고 다시는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마십시오. 아버지는 마익에게 내 감정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내 남편과 이야기하면서 매우 화가 났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 끝났어. 셀리 고개를 끄덕이고 눈물이 줄줄 흘렀다. 데려와줘서 고마워. 이제 됐어. 회사를 데려가라. 사장이 명령했고 마이크는 강제로 해고됐어. 이제 그 사람은 어떻게 될지 결국엔 끝날지도 몰라. 낚싯배를 타든 말든 그 사람이 다시는 당신이나 당신 딸을 괴롭히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끔찍한 운명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했지만 미아가 아빠를 발견하고 내가 떠나면 연락하겠다고 의논한 후 그것은 그 자신이 한 일이었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사무실에서 아버지가 사과하셨다. 셀리님이 마이크에 대해 처음 왔을 때 미안해요. 나는 듣지 않고 그의 편을 들었습니다. 깊이 후회합니다. 고개를 저으며 그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땐 화가 났지만 지금은 나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기꾼은 사기를 칠 것이고 채무자는 빌릴 것입니다. 마익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부모님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사실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은 커졌습니다. 비록 그의 연결이 여전히 나를 흥미롭게 만들었고 우리는 집에 늦게 도착했고 릴리는 이미 잠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딸의 잠든 얼굴을 보고 나는 갑자기 안도감을 느꼈고 곧 잠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쯤 일어났습니다. 마이크가 사라진 이후로 릴리가 이미 학교에 갔다는 사실에 당황했습니다. 나는 거의 잠을 못 잤는데 어젯밤에는 폐쇄로 인해 부모님 집에서 깊은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청소를 하고 계셨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당신은 정말 오랜만에 잘 잤나 보군요. 무슨 짓을 한 거야? 미안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셀리는 마익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 결혼 생활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의 관심을 유지하려고 한 적이 없어서 불공평해. 난 항상 마익을 사랑했어. 그건 단지 그가 셀리를 먼저 만났을 뿐이야. 그녀와 결혼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아서 결혼을 당연하게 여겼을지도 모른다. 언니의 비난에 대답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남편의 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는지. 아빠는 단호하게 내 행동은 누구에게도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마이가 있어서 행복했어요. 행복은 주관적이에요. 당신의 기준으로 측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행복했을지 모르지만 셀리와 릴리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안겨줬어요. 그건 사실이지만 내 감정을 참을 수 없었어요. 미아가 아빠에게 너무 꾸짖어서 모두 그만둬요. 이건 그렇지 않아. 난 가족이 말다툼으로 흩어지는 걸 원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미아의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없었어. 우리 부모의 자녀와 가족의 유대가 끊어졌어. 절대 돌아오지 마. 그럼 어차피 떠날 거야. 미아 가방을 싸고 집을 떠났습니다. 미아는 나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이로 인해 남편과 미아의 관계는 끝났고 우리 가족은 그들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릴리가 학교에서 돌아왔고 나는 딸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으며 부모님이 제안한 모든 것을 말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세세한 이야기로 부담을 주려는 건 아니지만 그녀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해해요. 엄마와 조부모님이 계시다면 괜찮아요. 고마워요. 딸이 성숙해져서 안도감을 느꼈다고 믿었던 대로 소식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녀는 어렸고 나는 그녀의 마음을 돌보기로 다짐했습니다. 마이크에 대한 나의 이혼이 확정된 그 소란스러운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가 아직 살아 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미아도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결국 해고되었습니다. 누나가 고상한 차림의 아빠 또래 남자와 팔짱을 끼고
시내에서 산책하는 모습이 목격됐다는 소식을 그랩바인을 통해 들었습니다. 언니는 아마도 야간 근무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동안 저는 재활과 상담을 받고 있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돌아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점차 다시 말할 수 있게 됐어요. 딸과의 생활은 여전히 부모님의 지원을 받으며 우리 넷이 함께 화목하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릴리에게 항상 궁금했던 것을 물었습니다. 그땐 왜 아빠와 미아의 시간이 거의 다 됐다고 그랬어. 꿈에서 봤단 말이야. 아빠와 미아가 무서운 남자들에게 쫓기다가 아빠를 데려가는 꿈을 자주 꾸는데 그게 사실이었어. 저 멀리 미아가 어디론가 혼자 걷고 있었어. 와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 릴리는 꿈에서 예감했을지도 모르지 많은 것들이 이해가 돼서 어릴 때 했던 말들이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항상 미아가 좋은 직관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 그것이 예감적인 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나는 그것을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엄마 사실 또 다른 꿈을 꿨습니다. 당신은 아기를 안고 있다고. 내 옆에 있는 남자를 보고 모두들 웃고 있었어. 그게 위로가 되는 꿈인지 또 다른 예감인지 지금은 잘 모르겠어. 릴리가 행복하고 즐거운 나날을 보내는 한 다른 사람과 함께 있다는 건 상상도 안 돼. 지금은 그게 전부야. 나는 인생을 최대한 살아가는데 집중하고 있어요.